안녕하세요. 클리안과 김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이 너무 나빠서 혹은 각막이 너무 얇아서 라식라섹 불가 판정을 받고 실망하셨던 분들 계시죠? 안경 없이는 일상이 안 되는데 수술까지 안 된다니 막막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 바로 렌즈 삽입술입니다. 하지만 눈 안에 렌즈를 직접 넣는 만큼 병원 선택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져야 합니다. 오늘은 클리안과에서 렌즈 삽입술의 원리와 안전한 병원 고르는 법을 공개합니다. 안경 렌즈 때문에 작아 보이던 눈이나 두꺼운 안경테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미소를 찾는 환자분들이 만족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엄청 뿌듯함을 느낍니다. 안경이 두꺼워지면서 많은 압축을 해야 되고 두꺼운 오봉 렌즈로 인해서 상의 크기도 작게 보여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시력의 퀄리티, 그리고 눈이 작아지면서 둔한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 렌즈 삽입술은 이것을 해결해주며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정서적인 만족도도 매우 높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벽시계가 바로 보이는 기적, 클리안과가 선물해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스마일, 라식, 라섹 수술은 환자의 도수에 따라 각막을 깎아주는 수술입니다. 도수가 너무 높다면 각막이 남아나지 않을 테고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각막 확장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깎는 게 아니라 눈 속에 정교하게 제작된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흔히 우리가 소프트 렌즈를 각막 위에 착용하게 되는데 도수가 있는 렌즈를 눈 속에 넣어주는 것이죠. 렌즈 도수 자체가 안경 역할을 대신하며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각막 손상이 전혀 없이 안구건조증 걱정도 거의 없고 시력의 질이 매우 선명해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렌즈만 제거하면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매우 안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은 알티플렉스라고 대표되는 전방 렌즈 삽입술과 이보 렌즈와 에코 렌즈로 대표되는 후방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전방 렌즈는 홍채 위쪽에 고정하게 되고 후방 렌즈는 홍채의 뒤쪽과 수정체의 앞쪽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전방 렌즈 삽입술은 방수의 순환을 위해서 주변부 홍채 절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크다면 이 구멍을 통하여 주변부 빛이 새어 들어갈 수 있으며 이것이 작다면 구멍이 막히면서 안압이 올라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 각막 내피세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빠르게 감소하면서 수포성 각막병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과학회에서는 서서히 퇴출되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 수술법을 권유하는 안과가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후방 렌즈 삽입술입니다. 후방 렌즈 삽입술은 렌즈의 중앙과 주변부로 방수가 흐르도록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방수의 순환을 도와주고 홍채 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어서 주변부 빛이 새어나오지 않고 홍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홍채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막 내피세포가 감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각막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안과에서는 후방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방 렌즈 삽입술이 ICL입니다. ICL 수술의 핵심은 렌즈가 들어갈 공간을 정확히 재는 것입니다. 공간은 흔히 두 가지 인자로 측정합니다. 안구의 수평 길이에 해당하는 화이트 투 화이트이라고 부르는 각막 윤부 직경, 그리고 안구의 수직 길이에 해당하는 ACD, 전방 깊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재는데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첨단 장비로 렌즈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본원에서는 아웰마스터 700, 아르고스, 갈릴레이, MS39 장비를 이용하여서 4번의 크로스 체크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MS39입니다. MS39 장비는 현존하는 전환부 단층 촬영 장비 중 가장 해상도가 뛰어난 장비로 알려져 있고 3차원 영상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장비를 사기 전에 데모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 각막 단층을 이렇게까지 선명하게도 볼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각막 윤부 직경을 잴 때 의사들이 직접 매뉴얼로도 확인을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이 값도 매우 신뢰하는 값입니다. 하지만 MS39가 매뉴얼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차세대 전환부 OCT 장비의 기준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렌즈 삽입술을 하는 대상군은 고도근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망막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클리안과에서는 수술 전후 망막 상태까지 완벽하게 체크해서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사전에 차단해 드립니다. 눈 안의 좁은 공간에 렌즈를 위치시키는 것은 의사의 손기술이 90%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료진이 직접 집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즈의 뒤쪽은 수정체가 지지하고 있고 홍채 뒤쪽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렌즈 자체는 눈 안의 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난시용 렌즈를 사용하였을 때 렌즈가 틀어질 경우 난시가 다시 유발되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원에서는 5년간의 워런티 기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흔히 렌즈 사이즈가 안 맞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 수술의 핵심은 수술 전 눈속 공간의 측정과 의료진의 숙련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 공간 측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렌즈 삽입술은 오랫동안 내 눈 안에 머물 렌즈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또한 렌즈 삽입술 후 각막 내피세포와 안압 그리고 전완부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입니다. 내 눈의 공간과 망막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주십시오. 클리안과가 그 기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